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단타 비법 알려주는 남자 주단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릴 종목은 ENCell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이 작년 8월달경에 신규 상장한 이 코스닥 종목입니다. 자, 특히 최근 들어서 이 바닥권 부근을 12,000원대로 잡고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는 형태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바이오 제약 섹터와 연결지어 가지고 ENCell이 앞으로의 어떠한 전망을 갖고 또 주가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차트적인 부분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일단 간밤 사이에 큰 폭으로 급락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2만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윗구간에 수렴 구간이 한번 이렇게 닿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은 생각보다는 약한 흐름세로 이번 구간에 마이너스 1.8%대에 달하는 급락이 나왔고요.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구인 지표와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가 나오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재개 우려감으로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이러한 이 불안감을 일으킨 걸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채 10년물 8개월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여러 가지 이 긍정적인 지표임에도 증시 쪽에서는 이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급락이 나왔다 볼 수 있겠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대형 기술주의 이 차익 실현 매도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날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6.2%, 테슬라도 4.1%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 전체적인 시장의 낙폭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금리 선물 시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최근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이 3월달 이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할 확률을 61%로 반영했다. 한마디로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작용한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 좀 참고해 가면서 최근에 나왔던 이 나스닥 흐름들, 현재가 중요한 포인트인 게 이 수렴 구간을 지금 이와 같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 1월달 들어서 아마 트럼프가 취임하는 시점인 1월 중순쯤에 아마 위아래로 방향성이 상당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체 글로벌 증시 시장 자체가 이 나스닥에 앞으로 향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정보방을 통해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적으로 각종 이 시황이나 상승할 만한 섹터, 종목 정보도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 010-4387-1575번입니다. 이 번호로요. 주단비 혹은 숫자 1번이라고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정보방 입장 링크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황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체크하셔야만이 이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행스러운 부분은 국내 증시, 특히 오늘 안내드릴 ENCell에 속해 있는 이 코스닥의 경우는 700포인트를 그대로 사수하면서 이 전일자 미국 장세가 상당히 낙폭이 컸음에도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 수준이긴 하지만요. 그만큼 저점 구간에 있는 낙폭과대 구간을 작년 한 해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최근에 AI와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오늘 안내드리는 이 ENCell, 이 바이오 제약 쪽에 속해 있는 종목들도 선별해서 반드시 체크하시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정보방에서 이 ENCell 종목을 좀 콕 집어서 여러 차례 안내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자,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있죠.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13일과 16일 사이에 현지 시간 기준으로 열리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 바이오 행사 관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 550여 개 기업에 한 8,0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굵직굵직한 삼성바이오, 그리고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슈젤 등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 자그마하게 ENCell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ENCell이 처음으로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하는 만큼 그에 따른 이 행보가 상당히 좀 주목되는 국면인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특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요거 하나 포인트로 체크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이슈는 추후 다시 한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안내드릴 이 ENCell 기업 기회 한번 먼저 살펴보시겠는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DMO와 관련되어 있는 위탁 생산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약 개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연속 적자를 보면서 재무상으로는 좋지 않긴 하지만 작년에 신규 상장에 성공한 만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어느 정도 이 국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준비한 전체적인 내용 한번 같이 보시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CGT, CDMO라고 하는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공모가를 15,3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이 최근 6개월간 주가를 어느 정도 공모가 윗구간에서 최근까지 이어오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창립 7년 만에 17개사, 이 33개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확실히 경쟁력 쪽에 있어서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라든지 개발에 특화되어 있는 인프라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가총액이 2천억 원 수준밖에 아직은 되지 않아요. 그만큼 중소형 수준의 작은 시총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이 움직이는 이 규모 자체, 수준 자체는 확실히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JP모건 헬스케어 참가와 CMO 관련된 이슈입니다. 먼저 CMO 관련된 이슈는 노바티스 얀센과 일단 기본적으로 좀 굵직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글로벌 제약사와 이 CMO 위탁계약 생산 이슈로 최근에 이 상한가를 바닥 구간에서 달성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앞으로 CDMO 관련된 이슈가 주가 돼서 앞으로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면은, 자, 먼저 얀센 쪽에 이미 2020년부터 자사 CAR-T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CCPC 관련된 처리센터를 지정받아서 반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노바티스와도 계약을 맺었는데 2021년에 노바티스 킴리아 생산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CDMO를 위탁받아서 생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주요 계약 사항에 대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은 비밀 유지 협약에 따라 이번 계약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상당히 조금 궁금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올해 하반기 들어서 CDMO 관련된 계약이 3건으로 추가되는 이러한 흐름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를 하긴 했지만 빠질 만한 이유는 전혀 없는 그러한 이 사업 수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이 CGT, CDMO 분야에서 이 글로벌 기업들의 수주를 따내고 있는데, 특히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실적이 늘어나는데, 이 실적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현재 이 몇 년도 계속해서 연속 적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들어서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도 현재 치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탁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신약도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런 것들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면은 충분히 또 메리트 있는 기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러한 관점으로 이엔셀 이 CMO 관련된 내용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 올해 처음으로 JP모건 헬스케어에 참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가면은 보통 이 기업 관계자들끼리 이제 특히 빅파마 관련된 이 흐름들과 같이 어느 정도 이 MOU라든지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업들 있죠. 약 550여 개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가운데에서 수주를 따내고 오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이 빈손으로 돌아오는 회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이엔셀이 어떠한 이슈를 또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 1월 중순 전후로 해서 결과 발표 자체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1월 말 정도까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현재 바닥권에서 이제 막 주가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눌림 구간에서 공략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적인 부분이 이엔셀의 경우는 작년 7, 8월 달에 신규 상장했다 말씀드렸죠. 이때 같이 상장했던 동기들이 엑셀세라퓨틱스랑 그리고 넥스트합 바이오메디컬 그리고 TDS팜, 이 네 가지 기업이 상당히 또 굉장히 핫한 흐름으로 이 신규 상장 랠리라고 불릴 정도로 큰 폭으로 올랐었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때 작년 8월 상장 이후에 이 첫날
이 공모가 이하 국면 수준으로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지만 그 하락폭 자체를 전부 근데 거의 한 5거래일 만에 메꾸는 수준으로 상당히 좀 변동성을 크게 키워왔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초기 차트에 의해서 지금 수렴 구간이 다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닥권 구간은 기본적으로 17,500원대 상장 당시 이 최저점 구간이죠. 이 공모가가 이 15,000원대 구간인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서 현재 아주 중요한 눌림목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17,000원대 구간 요 라인을 기본선으로 그어두시고요. 지금 일주일째 횡보 구간이 끝났었죠. 사실상 공략 구간은 첫 번째로는 17,000원 구간에서 형성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7,000원 구간 자체를 이제는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현재로서는 횡보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고점 부근을 현재 영상 찍는 기준으로는 25,000원대를 찍고 그래도 이 박스권 내에서는 고점을 높이는 형태로 가져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재부터는 단계적인 눌림 구간을 이 17,000원 윗대 윗구간 전후 국면에서 어느 정도 가져가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추후에 또 정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 라인이 이 10월 달에 있었던 이 26,350원대. 사실 이 구간대 자체가 아직까지 큰 파동 관점에서 본다면은 크게 이 저항을 맞지는 않았기 때문에 윗구간으로 상당히 크게 열려있다. 거의 한 40%대 육박하는 수준으로 큰 폭으로 열려있기 때문에요. ENSL 확실히 2만원대 아래 국면에서는 확실히 공략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저점 매수를 하는 공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ENSL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넥스트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든지 그리고 이 TDS팜 여러가지 이 신규 상장 기업들과 같이 주가 추이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례로 이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이 작년 8월 달에 ENSL 상장 동기인데 오히려 오버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거의 대장주급으로 움직였던 모습입니다. 추후의 상황에 따라서 영상으로도 안내를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제 막 상단 윗구간 수렴을 끝내고 신고가를 52,100원으로 찍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것도 ENSL과 좀 커플링되는 흐름으로 지금 상단이 크게 뚫려 있기 때문에요. 같이 좀 커플링되는 주가 추이 체크하시기 바라겠고, ENSL의 이 신규 매수가 현재로서는 17,000원 전후 국면까지는 조정이 한번 올 가능성 시나리오로 넣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쪽으로도 앞으로의 목표가 확실히 한번 탄력을 받으면은 일주일 안에 거의 한 2연상을 가는 수준으로 큰 폭의 거래대금이 나오기 때문에요. ENSL 최근 이 거래대금도 상당한 수준으로 거의 1,000억원대 전후 국면을 유지하고 있죠. 네, 신규 상장 치고는 거의 6개월 정도 지난 것 치고는 이례적으로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이 수급 세력의 주체가 살아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공략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의 연락처 010-4387-1575번입니다. 위 번호로 주단비 혹은 숫자 1이라고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 ENSL의 앞으로 목표가, 신규 매수가, 손절가 같은 것들 카톡방 또는 텔레그램 방에서 공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은 이 ENSL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 1월달은 어쩌면 이 AI 로봇 플러스 알파 바이오제약 쪽 섹터를 눈여겨보시라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명확한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반년 구간까지 고려해서는 1월 말까지는 최소한 랠리 구간, 특히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흐름 나오는 것들 먼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ENSL도 저는 굉장히 강력한 이 제약바이오 섹터 쪽에서의 대장주 후보로 꼽아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안내를 드리기도 했고요. 추후 또 특이사항 나오면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봐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